2025년 노벨 물리학상은 3명의 물리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그리고 존 마티니스. 이들의 공로는 전기 회로에서의 거시적 양자 터널링과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현상인 터널링과 에너지 양자화가 거시적 세계에서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실험으로 처음 증명해낸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 발견일까? 그 답은 양자의 세계에 있다. 양자역학은 원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었다. 너무 작아 직접 볼 수 없는 입자들의 세계. 그곳에서는 하나의 입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입자의 위치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 따라 확률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양자 터널링. 입자가 장벽을 넘을 에너지가 없는데도 벽 너머에 있을 확률이 존재한다면 어느 순간 그 벽을 통과해버리는 현상이다. 1928년 러시아 출신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는 핵 속에 갇힌 알파 입자가 충분한 에너지가 없음에도 확률적으로 핵을 빠져나오는 현상, 알파 붕괴를 설명하기 위해 양자 터널링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계산한 터널링 확률은 실험에서 측정된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양자 터널링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리고 1981년 게르트 비니히와 하인리 로러가 개발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을 통해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양자 터널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일 전자 수준의 미시 세계에 한정된 이야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양자역학은 원자 수준까지만 통하고 그 이상 거시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조금 이상하다. 양자역학이 정말 보편적인 법칙이라면 단 하나의 전자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전자들, 그들이 흐르며 만들어내는 전류 전체도 터널링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른바 거시적 양자 터널링.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현상이지만 우리가 발견해온 물리 법칙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아니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 단서를 초전도체라는 물질에서 찾아냈다. 초전도체란 온도를 극도로 낮추면 전자의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이다. 1957년 발표된 BCS 이론에 따르면 이때 전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쿠퍼쌍이라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쿠퍼쌍들은 서로 얽히고 얽혀 하나의 거대한 파동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 결과 에너지를 잃지 않고 흐르는 상태, 초전도 상태가 만들어진다. 1962년 영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조셉스는 이렇게 예측했다. 두 초전도체 사이에 아주 얇은 절연층을 두면 쿠퍼쌍이 전압을 걸지 않아도 터널링 할 수 있다. 일명 조셉슨 효과라 불리는 이 현상은 곧 실험으로 검증되었고 조셉스는 그 공로로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발견은 다음 세대의 물리학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방향을 제시했다. 단일 쿠퍼쌍이 가능하다면 수십억 개의 쿠퍼쌍이 만들어내는 전류 전체도 하나의 거대한 파동처럼 터널링 할 수 있지 않을까. 1980년대 초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그리고 존 마티니스 3명의 물리학자들은 밀리 켈빈 단위의 극저온에서 손바닥 크기의 초전도 전기 회로를 만들었다. 그 중심에는 조셉슨 접합이 있었다. 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었다. 회로 양끝에 정밀하게 조절된 미세 전류를 흘려준 것이다. 전류가 거의 0일 때 조셉슨 접합의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는 대칭적 우물 모양을 띠며 입자들은 그 안에 갇혀 있게 된다. 그런데 전류를 아주 미세하게 흘려주면 이 곡선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마치 그래프에 경사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이걸 기울어진 빨래판 포텐셜이라 부른다. 전류가 강해질수록 이 경사 각도는 점점 급해져 마치 미끄러지듯 모든 전류가 흘러버리게 된다. 하지만 연구팀이 흘려보낸 것은 정밀하게 조절된 극도로 미세한 전류였다. 이 경우 경사가 생기긴 하지만 여전히 구덩이 같은 장벽이 존재한다. 그걸 넘어설 만큼의 에너지 없이는 전류가 흘러서는 안 된다. 고전 물리학의 계산대로라면 말이다. 그런데 연구팀은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관측했다.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 열에 의한 요동이 사실상 사라진 그 환경에서 회로는 갑자기 스스로 전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구덩이에 갇혀있던 입자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스스로 넘어선 것이다. 그것도 개별 전자나 쿠퍼쌍이 아닌 수십억 개의 전자가 하나의 거대한 파동으로서
장벽을 통과한 것이다. 양자 세계의 법칙이 미시적 세계를 넘어 거시적 세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시적 양자 터널링의 결정적 증거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연구팀은 이 회로 안에서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보통 전기 회로의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이 회로는 계단처럼 불연속적인 값만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원자 속 전자의 에너지 준위처럼 말이다. 연구팀은 깨달았다. 원자에 비하면 한없이 거대한 이 전기 회로가 마치 하나의 인공 원자처럼 동일한 양자 상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발견은 훗날 초전도 큐비트의 기반이 되었다. 수십억 개의 전자가 하나의 파동으로 얽혀 0과 1 두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장치, 양자 컴퓨터의 핵심 원리 말이다.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은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단순히 양자 컴퓨터의 기반이 된 기술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것은 양자 기술 시대의 문을 연 근본적인 실험에 대한 찬사이며 양자 현상은 미시 세계에만 존재한다는 오랜 통념을 무너뜨린 위대한 도전에 대한 박수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는 시공간을 타고 퍼져나가 더욱 미래로 전파될 것이다. BCS 이론이 조셉슨 효과로 조셉슨 효과가 거시적 양자 터널링으로 이어졌듯. 올해 수상자 중 한 명인 존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어쩌면 40년 전 그날 그들이 넘긴 것은 수많은 전자들이나 전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었을지도.